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 소개하는 심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심평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써놨는데 그 말이 하나같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논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거는 둘째로 치더라도 어떻게 이 언론 매체에서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로는 이 대통령과 그런 관계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알려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버젓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심평이 21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 모두 본질을 벗어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이 총선 참패론, 책임론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또 문재인의 사냥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은 다신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심평이라는 사람이 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 시각에 이 심평이라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비중도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참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듭니다. 이 심평이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것처럼 윤통을 배신했다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요것과 관련해서 한동훈은 당원에서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 범위에서 보장하는 당무 관여의 권한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여러분들 심평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지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원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그냥 들어가서 마우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세 번 정도 클릭을 할 경우에 이 국민의힘 당원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쓴다는 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먼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네이버 검색창에서 국민의힘 치고 들어가서 클릭하고 국내임 이 소개란에 당원, 강령, 당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누르고 그 다음에 당원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심평이 뭐라 그랬냐? 이 심평이 대통령의 당무 관여의 권한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내임 당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임 당원 항목의 제7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위에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여러분들 대통령은 당직을 겸임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은 당의 총재가 아닌데 어떤 식으로 당무에 개입을 하고 당무에 관여를 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이거야말로 이제 이 집권당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관계를 갖다가 명시한 당원의 조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8조 1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여기 어디에 국민의힘 당원 대체 그 어느 대목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 당무 관여 권한을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심평, 판사 출신 변호사 심평은 여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왜냐? 이 심평이 그동안에 언론에서 누린 그 지위, 위상, 대통령 멘토를 자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소개해준 바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국민 웬만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심평이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대통령 옆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그런 짓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반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겁니다. 이 첫머리부터 이런 식으로 틀리는 사람이 어떻게 판사라고 변호사인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이 심평이 얘기한 거, 자기 페이스북에다 적은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 후 긴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다. 이거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쓴 글, 그리고 정교하고 박력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쓴 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쓴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이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이가 윤통을 배신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그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 보인다고 심평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평이 뭐라 그랬냐?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개인 간의 배신이 무엇이 중요하랴. 대통령이 잘못하면 시정을 구하고 경우에 따라 인간적 신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공직자요 공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부분에서 배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의중에 둔 그런 후보자들을 공천을 주지 않았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배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물론 수사 분야는 다 다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제일 처음 받은 게 뭐였습니까? 이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 선거 개입이 뭡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이 친박 후보들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친박 후보들을 위한 정책들을 갖다 수립, 지원 이런 것들을 해줬다는 그런 명목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 개입. 이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이 공직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중대 범죄다라는 게 그때 당시 판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의중에 둔 후보를 갖다가 공천을 줬네 주지 않았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운다는 게 여러분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걸 갖다가 배신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대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네,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해야 되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계속 오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 찍으라고 하면 그 공천을 줘야 되는 그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심평이라는 사람은 당무 관여의 권한이 대체 어디 있다고 지금 그런 소리를 내뱉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국민의힘 당원 살펴드렸지 않습니까? 심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은 당원이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범인 당원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인간적 신의에 어긋난 일을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공직자요 공인일 수 있지만 한동훈은 당원이면서도 당원을 위반했다. 무슨 당원을 위반했냐? 정당의 조직이나 활동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정당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시종일관 당무를 독점했다. 여러분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은 뭡니까?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당대표가 당연히 당무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국민의 힘이 그리고 집단 지도체제도 아니고 당무를 당연히 당대표가 독점을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 심평이는 국민의힘 당원과 당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제가 국민의힘 관련 기사를 쓰기 전에 이런 영상을 찍기 전에 항상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제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지만 그 당원들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과 당규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더 자주 볼 겁니다. 근데 심평은 이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멘토를 자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책임감 있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 당원 조항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런 주장을 내뱉는다는 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엄연한 규범 위반의 실체를 가리고 대통령에 맞선 자신의 행위를 인간적 배신행위라고 모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다. 유치하고 비겁한 변명이다. 뭔 소리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한동훈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신이다. 인생을 좌절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당내 우려가 터져 나온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전국 유세의 마이크를 독점했다. 그것은 그가 시종일관 고집한 당무 독점의 또 다른 발현이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으로는 이 소위 말하는 영향력, 발언력, 파급력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다. 한동훈 비상위원장의 원맨쇼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역별로 놔뒀습니다. 어떻게 놔뒀습니까? 서울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안철수 의원이 있었고 인천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였던 윤재욱 의원, 이 사람도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그렇게 비중 있게 또는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 다른 윤재욱 원내대표를 빼고 대구 지역에 출마한 그 사람 빼고는 다른 사람은 지금 자기 선거가 바빠가지고 지원 유세를 할 그런 사정이 안 됐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한동훈도
마이크를 독점하고 싶어서 독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이 지금 현재 뭐 실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상태가. 근데 선거가 끝날 때는 어땠습니까? 거의 막 탈진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가 자기 몸 망해가면서, 자기 몸 다쳐가면서, 자기 몸 상해가면서, 그것도 욕 들어가면서 뭐 독점했네 어쨌네, 한동훈이 대선 노름했네 어쨌네, 한동훈이가 셀카 놀이를 했네 어쨌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가면서 누가 그걸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할 사람이 없었다 그겁니다. 한동훈 또는 한동훈의 버금가는 그런 마이크,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다 대고 이제 뭐 한동훈이가 마이크를 독점하고 한동훈이가 혼자 주목을 받으려고 그랬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아니 심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의 연설이 논리성에 치중하는 점 외에도 말을 똑똑 끊는 듯한 스타카토 화법, 빈약한 어휘 구사력 같은 것도 큰 문제다. 일단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런 화법 있지 않습니까? 말을 끊는다. 저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평 이 사람과 의견이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정치인들의 연설이라는 거는, 대중 연설이라는 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딸리는지 아니면 원래 화법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하다가 중간에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 끊깁니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현재 다시 정치권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기 전에 꼭 고쳐야 될 버릇 내지는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평하고 같은 생각인데, 빈약한 어휘 구사력 같은 것도 큰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평이란 사람 이 어휘 구사력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글을 봤을 때 그렇게 어휘력이 훌륭하다 이런 거를 발견할 만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어휘 구사력 같은 걸 이렇게 지적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말을 들으면서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사람이 뭐 어휘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니, 일반 대중들한테 쉽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쉬운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는 측면은 있을지 몰라도, 아니 실제로 한동훈이 어휘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심평이가 뭐라 그랬냐, 그는 정치인으로서 역량에서 조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주 무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조국과 한동훈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고 평생을 범죄자를 수사하는데 평생을 바친 그 사람과 조국 같은 사람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무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욕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되지 않는답니다. 조국한테 한동훈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어른과 아이만큼 차이가 난답니다. 정말 이거는 무례한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내 다른 가용 자원을 동원한다든지 하여 마이크의 다양성을 확보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사람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아, 심평이는 기사도 안 봅니까? 신문 기사도 안 봅니까? 오직 자신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혼자서 선거판을 누볐다. 이제 변명은 그만하자. 자신의 잘못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하자. 그것이 국민의 힘을 살리는 길이고 보수를 살리는 길이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아라. 왜 나오지 말라 그럽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44.5%가량이 한동훈을 지지한다. 18.7%가 나경원을 지지한다. 그 밖에는 군소 후보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철수 의원마저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나오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아주 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자초하는 발언입니다. 물론 심평이 보수 운운하고 뭐 보수 살리는 길 운운하고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 운운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 대목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심평은 열린우리당 경북 도당 창당준비위원장인가 그런 직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이 뭡니까? 친노당입니다. 친노당. 그리고 심평은 2017년도에 문재인 쪽에 붙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기 싫은 문재인,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문재인 쪽에 붙어서 문재인 지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심평입니다. 근데 이 심평이란 자가 갑자기 지금 와서 무슨 윤석열의 멘토니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이 심평이란 자가 한동훈 전 위원장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비판을 해대면서 비난을 하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모욕을 하면서 조롱하면서 자기가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을 왜 제시를 하고 보수를 살리는 길을 왜 제시하고 그 방법으로 왜 한동훈 보고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 그럽니까? 심평이가 대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노정당 따라다니고 문재인 따라다니는 사람이 대체 지금 와서 뭔 지분이 있고 무슨 근본 무슨 뿌리가 있길래 국민의힘에 보수했다 사내 만에 죽이네 만에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해도 앞서서 제가 소개했는 것처럼 뭔가 사실관계 하나라도 맞는 부합하는 그런 주장들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이런 주장들을 해주면서 결국엔 쓸데없이 한동훈 전당대회 불출마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심평이 어떤 사람인지는 저도 그 사람 성격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 같은 거 대략적으로 알려졌던 그런 내력 같은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했던 그런 언행 같은 거를 살펴봤을 때 상당히 이 언론에서 걸려야 될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 그 말의 신뢰성이 없고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가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평이도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나 윤석열 멘토라고 내가 얘기한 적도 없고 멘토도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윤석열 멘토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멘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심평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멘토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왜 이 사람의 말을 갖다가 주목하고 왜 언론 매체가 이 사람 말을 소개를 해줘야 됩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 많은 법대 교수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뭔 비중이 있고 이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정치권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 심평이란 자의 말 또는 페이스북 글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그런 기사를 절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취재 내지는 보도에 가치가 없는데 그걸 왜 씁니까? 지면 낭비,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에너지 낭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심평이의 주장에 대해서 심평이라는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